코로나19 지원으로 재정난이 우려되자 강원도가 예산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터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고 일감이 끊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강원 지역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귀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의 3살 배기 딸에 이어 1살 난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지원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 강원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구조 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이번 하반기에 지급하려 했던 농어민수당. 그런데 돈의 일부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예산을 쏟을 곳은 늘었지만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각 시군에 주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액은 강원도가 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160억, 원주와 강릉 140억 원 등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에 이어 올 하반기 교부세 감소까지 확정되면서 강원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대적인 예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각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합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생겼던 이런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예산 항목이 한 15,000가지 되는데요. 그걸 과감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구조 조정을 해서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개 사업에 2조 3,94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5순위까지가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경제성이 낮게 나온 SOC 사업들이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금통의 개념인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부채는 1조 954억 원,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부채에서 제외된 지역개발기금까지 합칠 경우 실제 빚은 더 늘어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내 실물 경제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업자와 비정규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절박한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와 번호표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다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계약이 만료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갑질을 견뎌내고 계약 만료 때까지 일을 했고 끝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다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우기고 나갔는데 계속 아주 무슨 수를 써도 자기 발로 나가게 만들어요. 지난 5월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500명, 지급액은 300억을 넘었는데 2월 이후로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6% 정도의 매년 이렇게 증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그 2배 정도, 2배 이상의 증가분, 한 20% 이상 증가분이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마련됐는데 오는 20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지금 지원금을 받으러 왔어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강사예요. 댄스 강사. 3달간 150만 원이 지급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업자들의 신청도 많습니다.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코로나19 사태 6개월.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과 매출이 크게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강원 지역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감정원에 공시된 6월 기준 강릉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912만 원. 지난달 매매가가 최고가를 보이며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도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는 지역민들의 수요도 있지만 갭 투자를 노리는 외지인들의 투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사람들의 지방 아파트 매매 건은 12만 840건으로 그 가운데 강원도가 2만 1,746건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8%,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이제 12% 정도인데 지금 호화주택이 11%니까요. 그만큼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매가 대비 전셋값인 전셋가율은 강릉 86.5%, 춘천 84.9%, 원주 77.3%로 지역 부동산에는 그동안 갭 투자를 노리며 구도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냥 물건을 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에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 여전히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유천택지 우미린의 실거래가는 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경우 2,500세대를 신규 허가 물량으로 풀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찾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2,500세대 정도면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역의 수요 물량에 따라 강원 지역 아파트 값에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과테말라에서 귀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의 3살 배기 딸에 이어 1살 난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과테말라에서 입국한 20대 확진자의 어린 자녀 2명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강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모친도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부친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로써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철원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유치한 21개 대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3월부터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종 대회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등 확산 위험이 이어지면서 유치 대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원 군민만 참여하는 관내 대회는 무관중 등의 형태로 조건부 개최됩니다. 철원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내년도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봉이산에 출몰하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봉이산 입산을 통제합니다. 이번 포획 작전에는 엽사 6명과 사냥개 6마리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춘천시는 봉이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용산 배수지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했고 엽사 6명도 투입해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며 작전 기간 동안 봉이산 입산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복인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새벽까지 영서 지역에 국지적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영서 지역에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춘천기상대는 내일 밤까지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릴 수 있다며 하천이나 계곡, 산간 등 야영객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시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분야는 대중교통 모니터 요원과 춘천 행보관리 및 신청 도우미, 마을 환경 정비와 생태 교란식물 제거 등 모두 163개 사업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404명으로 사업에 따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시간당 8,590원의 시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간 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여주 양평이 선거구인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과 함께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간 철도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으로 이어지는 내륙 종단철도 건설과 국도 5호선 홍천 북방에서 춘천시 동래면 구간 확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도의 생활 SOC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접근성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를 담은 2019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는 전국의 평균 접근성이 5.04km, 서울은 평균 0.94km인데 반해 강원도는 무려 9.24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46건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4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사항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분리행과 신호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